안녕하세요. 아나토미 교육법을 활용한 해부생리학 강의를 소개할 보건의료행정과 박정훈 교수입니다. 아나토미 교육법은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체험을 반복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해부생리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이 결합된 학문으로 해부학은 인체의 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생리학은 기능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해부생리학은 의학 분야의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기능과 현상의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해부생리학은 의료산업 현장 변화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협업의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요구되며 특히 보건의료행정과의 기초의학 교과목으로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기존 해부생리학 이론 교과목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분석과 학습자 등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험 반복 실습이 가능한 새로운 아나토미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에서의 수업은 아나토미 전략 기반 교육으로 적응하고 체험하여 응용된 의료 정보를 오픈투의 과정으로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실험학습을 체험 반복하며 결과물을 얻게 되는 수업 전략을 수립하여 매주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강의의 집중을 어려워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매체인 해부학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하고 학습조를 구성하여 팀 프로젝트 과제로 PBL과 플립러닝 학습 등을 운영합니다. 인체이론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교수 매체를 개발하여 주차별로 연계된 교수 매체를 선택하고 감각 통제를 청각과 시각, 촉각과 운동감각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9가지 종류의 체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신 마네킹 해부 모형 제작은 뼈대계통, 근육계통, 신경계통, 동맥과 정맥의 혈관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팀원들이 협력하여 전신 마네킹의 색테이프를 활용하여 인체의 부모형을 제작하는 체험학습입니다. 환자 모니터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혈압의 측정 원리, 순환기의 심전도 측정과 호흡 상태를 관찰하고 인체의 혈중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혈액의 산소 농도를 학습하는 체험 과정입니다. 인체 해부 모형은 골격계통, 근육계통, 순환계통, 신경계통 등의 구조와 형태 및 위치를 학생이 직접 만져가면서 체험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전신분리 골격 모형은 학생이 직접 분리골격을 만져가면서 골격의 형태를 인지하고 골격 명칭을 학습하는 인체 전신 골격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도플러는 인체의 심장과 혈액순환의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순환계통의 구조와 이론을 학습하는 체험 과정입니다. 해부학 3D 콘텐츠는 인체의 내부 구조를 그림 중심의 학습에서 3D 해부학 구조의 모형으로 학생이 직접 신체 내부의 미세구조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는 학습 체험 과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해부생리학을 좀 더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되고 팀 단위로 동영상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근전도는 이론학습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근육 활성도를 그래프의 크기로 나타내는 체험학습을 합니다. 혈관 투영기는 혈관의 미세한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론을 체표면에 가까이 위치한 동맥과 정맥인 혈관의 구조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혈액 투영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합니다. 주차별 이론학습 계획에 따라 수행 목표와 인체의 감각 채널이 연계된 9가지의 교수 매체와 매칭하여 체험 반복 학습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강의 계획서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과 수업 매체 및 감각 채널을 선정하여 팀별로 체험 반복 학습을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6주차의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사전학습, 이론학습, 실습과정, 수업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아나토미 학습법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 강의 내용으로 이론 수업, 체험학습 이후에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제 제출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순환기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순환기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몸에서 순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서큘레이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장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혈액이 우리 온몸으로 서큘레이션 되면서 몸과 아니면 손과 발이 다 차가워져 있는 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오늘은 해부학적 구조 측면에서 이러한 3가지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순환도 이 허파에 따른 어떤 순환이냐, 폐순환이냐, 아니면 온몸 전체에 따른 체순환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를 구분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순환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순환을 우리는 태아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태아순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계통의 전체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이 혈관의 구조, 또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또 네 번째는 심장의 구조와 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 목표로 알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론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9가지의 이 체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체순환과 폐순환, 순환을 잘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리고 또 하나는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상태. 우리가 최고혈압, 최저혈압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기를 이용해서 혈압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혈관에서의 어떤 활동 또 아니면 혈압에서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환자 감시 장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전도를 직접 한번 측정을 해봐서 내 몸 안에서의 심장의 활동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하면서 심장 이론적인 공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환계통의 구조를 보면 순환기관에 대한 기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는 보건의정보관리사의 국시를 보기 때문에 이 국시에서 보는 이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론에 관련되어진 측면도 되게 큰데 이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면허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 교과목의 특성상 기초의학의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학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다른 교과목을 공부할 때 뼈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폐순환과 그다음에 체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부터 작동을 해서 우리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모세혈관까지 가서 이 동맥이 다시 정맥으로 돌아와서 심장까지 돌아오고 다시 심장에서 이 폐까지 돌아가는 이 폐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 폐순환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온몸으로 혈액이 공급되어져서 서큘레이션 되는 거를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할 때는 어떤 형태로 공부하기 가장 좋냐면 이런 형태의 하나의 폐순환과 체순환의 그림의 형태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심장입니다. 가운데게. 이게 심장이고 나머지는 뭐 간도 있고 뭐 창자도 있고 신장도 있는데 모든 장기에서는 혈액을 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혈액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심장이라는 곳에서 혈액을 당연히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혈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장기들은 스스로 산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주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밑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는 밑에에서 올라간다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상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인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우측에 있는 심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심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지를 거쳐서 폐로 다시 들어가죠. 왜 폐로 들어가게 되냐면 폐에서 다시 가스 교환을 해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를 더 충분하게 머금고 다시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데요. 조금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심장이죠. 심장이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쉬어볼까요? 한번 심장을 한번 서라. 심장이 있으면 내가 지금 편하게 심장을 세웠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는 심장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심장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는 혈액이 우리 몸에 이게 돌지 않는다는 얘기고 돌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스톱을 잠깐 해볼 텐데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게 되면 수축에 관련되어 있는 컨트랙션이 나오죠. 좌우에 관련된 부분에. 왜 이게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수축이 돼야지만이 여긴 바로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우심방인 우심실로 갈 때 수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지나간다. 근데 일반적이고 심장에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심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먼저 뭘 이 소리는
가지 요소들이 구성하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서 혈액이 지나가겠지. 혈액 속에, 혈관 속에 혈액이 지나가는 거를 도플러라는 것이 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뭐냐면,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각동하고 저쪽 뒤쪽에서 저 잡고 있는 환자감시장치에서 지금 저기 체위가 90도, 80도니까 같은 형태. 얘가 먼저 체위가 85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심장으로 하는 그 도형이가 살짝 심장에다 갖다 주면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요. 여기는 판막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우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잠깐만 들으면 제가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짝 심장에다 놀려요. 심장에다 잠깐 올려볼까요? 이거 갖고 심장 소리. 자, 도형이의 심장인데 이거는 도형이 사람을 할 거야. 자, 이 소리는 심장의 힘 소리. 누구 소리야? 도형이 소리야. 도형이 심장 소리야. 이거는 심장이 뛰고 있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도형학생의 심장 소리. 앞에 지금 9가지에 따른 체험 학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주로 많이 할 게 매 주차마다 이거를 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주차에 따라서 어떤 청각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해부 생리학에서 요소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가 매칭을 해서 지금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전신 마네킹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전신 마네킹에 대해서 잠깐 할 거고, 환자 모니터는 맨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체 해부 모형은 앞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 분리 골격 모형은 그 앞에 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학생들은 먼저 전신 분리 골격 모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에게 양보를 해서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쪽에 가서 연결합니다. 도플러는 지금 2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서 심장의 소리, 또 하나는 혈액에 지나가는 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혈액에 지나가는 소리. 6번에 대한 걸 보면 해부학 3D 콘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해부학 3D 콘텐츠죠. 그래서 아르티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거는 각 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전도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 근전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육의 움직임, 실제 혈액이 움직이면서 근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 근전도에 따른 그래프를 얻어보면서 우리가 근육과 또 심장과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투영기는 오늘 교과목 특성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체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험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 지금 콘텐츠를 보고 계신데, 심장에 대한 그 위치, 지금 저쪽에 우리 그 5조가 되겠는데, 5조의 그 영상을 콘텐츠, 3조도 좋습니다. 3조, 5조 형태, 심장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거를 근육에서 형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심장 내에서의 구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반결절이라든가 아니면 우심방, 우심실, 관련되어지는 심장 내에서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조도 콘텐츠를 한번 열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요거 잠깐 좀 볼까요? 도영이 잠깐만. 지금 학습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그 내용들을 잠깐 적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각 조에서 이 체험 학습했던 거를 가지고 평상시처럼 오늘 저녁에 아마 조별로 작성해서 이 LMS에다가 다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체험했던 보고서를 다 작성하기 때문에 체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면 보고 쓰기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간상으로 하나만 계속할 수 없어서.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모형 자체가 우리 전신 모형인데,
이 골격에 관련된 심장을 포함해서 골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또 한 팀은 여기는 지금 콘텐츠가 이거 끝냈으니까 여기 앞에 와서 심장에 대한 구조, 해박적인 구조를 한번 만져보는 거죠. 콘텐츠를 볼 때와 그 다음에 와서 해박적으로 이거를 볼 때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심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친구들은 지금 도플러가 있거든. 도플러를 이용해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혹시 도영이가 심장을 잠깐 허락을 해주면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뒤쪽을 살짝 돌려서 이쪽에 있는 환자 감시장치 쪽에서 심장의 근전도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 근전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근전도로 와서 자리를 이동해서 근전도로 설명을 연결해서 측정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세요. 이송. 자, 힘을 한번 살짝 줘볼까? 근육에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 오, 잠깐만. 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볼까? 힘을 한번 줘봐. 오, 힘을 주니까 나오죠? 힘을 세게 주면, 자, 다시 한번. 자, 해보세요. 힘을 줄 때마다 나오는 거죠. 힘을 줄 때마다. 힘을 줄 때마다 나오는 거죠. 현재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지금 근전도입니다. 이것이 근전도라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심장이 71회 1분에 지금 SpO2가 96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혈중산소 농도가 1분에 98%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 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누구지? 채희인가? 한번 계속 해봅시다. 채희가 97%네? 조금 더 나와도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99%, 100 가까이 나와요. 근데 저는 한 1, 2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혈관의 여러 가지의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상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센서를 부착하는 거를 제가 잠깐 도와줄까요? 센서를 부착할 때는, 자, 했어요? 심장이 펄스가 나오나요? 반대로 나오는데? 나온다. 위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심전도가 발생하고 있죠. 저쪽에 있는 심전도가 바로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심장도 근육입니다, 사실은. 근데 잘 보면 요게 지금 심전도죠. 심전도. 요게 지금 우리 체위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나오는 건데 1분에 75회를 나옵니다. 오, 되게 건강한데? 체위를 만약에 심장을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체위한테 숨을 쉬지 마. 그러면 심장이, 왜냐면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심장이 이게 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교감신경의 상태고,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는 교감신경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그 신경계에 따라서도 심장과 연결성 있는 게 되게 많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산소 포화도인데요. 현재 99% 나오네. 좀 더 있으면 100도 나올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하세요. 100 나오게. 요게 지금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99, 98 이상 나오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90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80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제 90에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난리를 막 쳐주는 거지. 환자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의 상태는 인간의 몸의 상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심장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심장이 스톱이 되면 다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기능입니다. 또 다른 친구도 같이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심장이 얘가 빠집니다. 이거 연결됩니다. 이렇게 분리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판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사실 피가 여기로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책에서 볼 때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일까? 여기가 이쪽이 무심방일까? 좌심방일까? 무심방이죠. 무심방이에요. 여기는 좌심방이고 밑에가 좌심실이고, 이 좌심실 근육이 제일 발달했다. 왜냐하면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잘 전달하려면
근육이 단단해야지. 단단하지 못하면 혈액 공급을 더 원활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또 분리해보면, 얘를 분리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심장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판막이 있죠. 얘는 혈액이 위에서부터, 위에는 이제 그 심방이고 심실이죠. 위에 있는 무심방이 되겠죠. 무심방. 무심방에서 피가 물쪽으로 흘러서 밑으로 나오게. 얘가 역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체크결벽 형태로 돼서 원웨이 형태로 혈액이 공급되지 역류가 될 수 없다. 역류. 도플러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플러는 우리 몸에서 지금 원래 얘는 태아의 소리를 듣는 게 일반적이고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심장에 관련되어지는 거 보기 전에 먼저 뭘 보여줄 거냐면, 소리 들려요? 이 소리는 혈관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서 혈액이 지나가겠지. 혈관 속에 혈액이 지나가는 거를 도플러라는 놈이 얘를 잡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뛰고 있는 박동하고 저쪽 뒤쪽에서 잡고 있는 환자 감지 장치에서 지금 저기 체위가 90번, 80번 뛰잖아. 같은 형태야. 얘가 만약에 소리가 85회가 난다는 얘기. 그런 형태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심장으로 하잖아? 그리고 도영이가 살짝 심장에다가 갖다 대면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지. 여기는 판막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올 거야. 잠깐 해도 돼. 우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잠깐만. 그러면 제가 살짝 몰래, 그죠? 살짝 심장에다만, 심장에다만 잠깐 올려볼까? 요거만 잠깐 올려봐. 심장 소리에 잠깐. 자, 도영이의 심장입니다. 요거는 도영이가 허락을 한 거야. 자, 이 소리 들려요? 이 소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 누구 소리야? 도영이 소리야. 도영이 심장 소리야. 요거는 심장이 뛰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발표회로 주간 체험 반복 학습의 과제 제출과 결과물의 유튜브 제작, 수행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별로 9가지 교수 매체를 체험 반복으로 학습한 결과물을 최종 보고서로 작성하고 내용 발표회로 내용을 공유합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반복 학습의 방법과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자료를 공유합니다. 아나토미 교육법의 해부생리학 활용 결과는 해부생리학의 인체 내부 이론 학습 내용을 관련 교수 매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학습의 재미 효과로 9가지 종류의 체험 반복법을 적용하여 해부생리학의 이론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론은 NO, 아나토미는 YES. 감사합니다.